저는 연이고 여러분들은 울산 호두과기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도전은 어렵습니다. 특히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젊음의 힘과 혁신의 역량을 가지고 울산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의 유동호 교수입니다. 커피 드세위의 가장 비싼 메뉴인 생과일 에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으니 놀랍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도 유동호 교수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그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현재 유동호 교수는 푸드트럭 사업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드론,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종목에 도전 중입니다. 과연 유동호 교수가 진단하는 청년들의 미래상과 울산대학교의 내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주인공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19학년도 이제 1학기 수업을 또 같이 들었던 원래는 이제 김지훈 하고가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조재훈 하고께서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먼저 해야겠지만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할 우리 조재훈 하고의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또 더 주인공을 대접하는 생각일 것 같아서 조재훈 하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제학과 3학년 조재훈이라고 하고요. 예. 푸드트럭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진행하는 경제활동 책 관련 쓰는 거, 그리고 유튜브 책 쓰는 거에 인디자인 팀을 담당했습니다. 인디자인 팀을 담당하셨고, 인디자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그 디자인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책 편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역할을 하는 게 인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조재훈하고에게 그 어떤 인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준 오늘의 바로 주인공이시죠. 유동호 교수님의 소개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교수님께서 혹시 좀 청취자분들 소개하시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울산대학교에 부임하신 지 이제 3년이 되시죠? 네,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40살이네요. 딱 지금 40살이 되셨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울산대학교를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여쭤보는 것도 지금의 유동호 교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유동호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는 서울에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중학교는 천안에서 다녔고 그 고등학교는 공주에서, 그리고 대학은 서울로 갔죠. 그러면은 약간 충청도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를 어쨌든 입학을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의 분위기는 당시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다니실 때? 글쎄 분위기를 할 게 대학이라는 곳이 특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특징적인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의 연세를 제가 방금 여쭤봤지만 당시에 그 학교를 입학하실 때쯤이 막 어떤 IMF라는 어떤 국난을 막 극복했던 어떤 그 시기였을 텐데 당시의 어떤 교정 분위기랄까? 아니면 이것이 확실히 약간 다르게 느꼈다. 고향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게 느꼈다. 이런 건 혹시 있었는지요? 글쎄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그때가 이렇게 서울대라는 기득권이 정말 해체되기 시작하던. 기득권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IMF 전에는 정말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을 하면 3년 동안 놀고 4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은행 정도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겨우겨우 하나은행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이 서울대학교라는 그 특징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학문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탐구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따로 처음으로 비운동권 학생회가 교수님 시절에 처음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교수님한테 혹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요? 뭐 비운동권이 저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지금 생각하면 분명 시대가 변하는 시점이었을 텐데 그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캐치해내질 못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캐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평가를? 뭐 캐치를 정말 잘했다면 그 비운동권 학생회장이었던 허민 씨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로가 그럼 혹시 어떻게 처음부터 정해지게 되셨는지? 글쎄요, 뭐 진로는 원래는 뭐 중학교 때부터 좀 비합리적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 비합리적인라기보다는 뭐 그때의 꿈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3년 안에 조기 졸업을 한 뒤에 4년 동안 돈을 모으고 그리고 2년 군대를 갔다 오죠. 네.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으로 네. 그냥 한 2, 3년간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셨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울산대학교의 교수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울산대학교 교수시기 전에 어쨌든 그 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거는 또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해 글쎄요, 선택의 뭐 기로라기보다 뭐 기로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군대 가기 바로 전에 학기였는데 경제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양동윤 교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이었는데 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매주 내시는 독서 과제를 읽고 원페이지 리포트를 내야 됐죠. 매일 이제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였고 한 학기에 내는 원페이지 리포트의 숫자가 한 40장 네. 넘었을래나? 그 원페이지 리포트를 보통 낼 때 그러면 그거에 어떤 참고문헌이 되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다 읽어야 했죠. 그럼 약간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커리큘럼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커리큘럼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제가 감히 유동호 교수님을 좀 평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일의 커리큘럼이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신 편인데 당시에 어떤 대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커리큘럼들 단순히 경제사뿐만 아니고 여러 수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제들의 스피드를 맞추는 것에 어쨌든 교수님께서 약간 특화됐다 이렇게도 혹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이고. 그냥 뭐 경제사 수업이 뭐 재미가 있었고 뭐 열심히 했던 거였죠. 예.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도윤 교수님께서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학생들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술자리에 굉장히 자주 이제 따라갔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군대에 간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군대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넘겨 들었는데 예. 그냥 군대에 가서 신병교육대 있다 보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근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장이 왔을 때 이제 교수님께 그냥 책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예.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셨고 독후감을 쓰면 책을 더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동안 한 책을 한 30권 넘게 받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가기 전에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책을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면 확실히 수업을 들으실 때 굉장히 양동규 교수님께도 유동호 교수님은 약간 기억에 남는 제자여서 또 이렇게 보낸 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하시는지. 그런 거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때가 이제 2학년 1학기였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갔을 때 처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머리를 계속 길렀습니다. 얼마까지 기르셨어요? 혹시 당시 사진이 있으신가요? 어깨를 넘어갔죠. 예. 당시 사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였죠. 예. 그때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빨간색 머리 염색이 빠지고 굉장히 긴 갈색의 긴 머리를 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었겠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질문만 너무 드리면 안 되니까요. 제가 바로 또 왼쪽 끝에 계신 우리 조재훈 학우께서는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양동우 교수님께 어떤 책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신 것 중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희 방송이 분량을 따로 챙겨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기 그래요? 때문에 교수님께서 귀한 자리 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혹시 서울대 교수님 중에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있으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양도현 교수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왜 그러면 그 교수님을 존경하시는지? 네,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장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경제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그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제 증거, 실제적인 뭐 지침들이랄까요? 실질적인 그 왜 중요한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유학을 권하신 분도 이제 그 양도현 교수님이시고. 그러면은 그 유학을 결국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동우 교수님의 어떤 추천이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학을 결정하신 건데 그러면 그 이 밖에도 따로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소개 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선택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은 조기 졸업하고 빨리 돈 벌어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 그거보단 차라리 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죠. 왜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그 양동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아르바이트 같은 걸 아예 안 하신 건 또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뭐 그러니까 몇 년 단위의 예.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계획했던 게 대학교 3년 조기 졸업, 2년 군대 네, 하면 5년이죠. 그죠? 거기에 뭐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2년 정도는 30 전에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해서 그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출판을 나서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경험담 같은 거는 충분히 소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면 그것이 꼭 여행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또 양동호 교수님께서 또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셨네요, 결국은.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유학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 학위도 받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쪽에서의 유학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은 분명히 맞는 점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미국 또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럼 특히 그 대학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환경을 선택하시게 된 그 교수님의 추천 말고 어떤 그 구체적인 교수님의 어떤 그게 있으셨는지요? 뭐 그런 건 없고 공부를 하려면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가장 그 중심적인 그 학문을 주도해 나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이죠. 경제학 외의 모든 학문에서 그렇죠. 이제 뭐 그렇다는 거고 오하이오 주립대에 간 이유는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줬기 때문이죠. 장학금을 전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시스템은 굉장히 달라서 네. 거기서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과 생활비를 줍니다. 그거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한국에 네.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러면은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갔다. 장학금을 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기초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상원 그 울산대 교수님도 오하이오 주립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때 소개를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걸로. 그럼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학자로서의 길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어떤 뭐 기억 남는 점 아니면 좀 애로사항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대학에서 이제 학자로서의 시작을 하실 때까지 어떤 그런 기억 남는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의 영어에는 반말이 없다는 점, 반말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학과장님을 부를 때는 뭐 조재호 교수님, 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미국에서 학과장을 부를 때는 그냥 클리프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예. 존댓말도 없고 아, 그런 점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적인 점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존칭의 구조보다는 약간 반말을 해도 서로 의사소통해서 언어적으로는 어려움을- 굉장히 평등하죠. 그죠. 그 이외에 따로 뭐 생활하는데 또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거는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예. 뭐 사람 사는 데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세계 여행을 2년 동안 다니시겠다라는 그 종전의 계획은 물론 유학으로 어떤 옮겨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실 때 그래서 미국 전역은 여행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미국 전역을 여행한 건 아니고 네. 사실 여행을 꽤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 제 여권을 보면 도장이 굉장히 빼곡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럽에도 많이 갔고 그 남아프리카에 갔으니까 아프리카에도 갔고 그 브라질에도 갔으니까 남미에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에는 많은 섬들도 가봤고 그게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재학하실 때 뭐 얘기인가요? 대학 다닐 때보다는 그때는 공부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예. 그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뭐 컨퍼런스들을 다닌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럼 이건 이제 약간 좀 학자의 시절 때 조금 이제 많이 다니신 걸로 그럼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으로 이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석사 과정을 마치신 건가요? 아니면 박사 과정을 마치신 건가요? 경제학은 대부분 석박사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그렇게 마치셨고 그럼 웨스트버지니아로 가시게 된 어떤 계기는 또 있으십니까? 뭐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줬으니까요. 기준은 약간 경제적인 그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면은 그래도 요인이 굉장히 크셨네요, 그게. 뭐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는 이제 박사 과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박사 과정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의 급을 나눌 때 이렇게 뭐 탑 10, 탑 50, 네. 그 다음이 이제 박사 과정이 있는 학교들을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상 취직을 굉장히 잘한 편이었던 거죠. 네. 그 외에는 이제 그보다 낮은 뭐 석사가 있는 학교, 석사가 없이 학부만 있는 학교 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학자로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시절에 학생 유동호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석박사를 다녔던 유동호 교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경제학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세부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물론 학부 때는 경제사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후에도 따로 좀 지금의 어떤 전공으로 정해진 계기는 또 있으셨는지요? 뭐 특별히 정해진 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연구를 하다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취직을 해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취직을 하기에 그 연구 분야가 가장 나한테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연구를 했고 취직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만 제가 조재원 학우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그럼 라디오가 너무 많이 쉬셨는데 네. 유동호 교수님의 전공 세부 전공은 어떤 걸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자세히는 몰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유동호 교수님의 제가 논문 영어로 쓰여진 그 논문 그거 리스트를 한번 보긴 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거는 또 굉장히 청년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해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의 어떤 세부 전공이 정확하게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기로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 세부 전공은 경제발전론과 경제사입니다. 경제발전론과 경제사. 네.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 계신 김승석 교수님의 후임, 그러니까 역할론적으로 보면 후임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이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얼마나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전혀 뭐 그러면은 이후에 또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에도 객원 교수로 다녀오신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지팅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였는데 예.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개건 방문 교수라고 해야겠죠. 방문 교수. 네. 그러면 이 이토치바시 대학에서 뭐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도 경험을 좀 하셨을 텐데 거기서는 이제 좀 울산 대학교로 오기 어떤 거의 직전의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경험을 또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그냥 일본에서 3달, 한 5달 이 정도 살아본 거죠. 뭐 그 이외에도 딱히 어떤 일본에서의 어떤 뭐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특이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던 걸로. 뭐 히토츠바시 대학의 학자들과 뭐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하긴 했었는데 예. 뭐 학자로서의 특이점이 발생할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대학교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계속 복기를 해보면 어떤 장학금이 있었고 또 이제 월급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울산대학교로 올 때는 어떤 좀 상황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울산대학교를 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울산대학교가 29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수를 뽑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 이제 임용 공고가 떴었었나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현재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빠른 시간 안에 은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울산대학교에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경제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최적으로 뭐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점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경제학과를 조성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울산대학교의 환경이 당시 초임 교수 유동우 그러니까 교수님에게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아까 이제 29년 반만에 처음으로 정교수를 뽑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뭐 그 이외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유동우 교수님이 뭐 학교의 분위기, 학생의 분위기 처음 그냥 첫 시작의 눈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떠셨는지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잘 가르치면 됐었던 거였고 학생 지도를 잘하면 됐었던 거였고 예. 논문을 열심히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러시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유동우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2017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수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그 당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어떤 좀 후기랄까 좀 어떤 생각이 드셨고 좀 어떤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또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향성을 특별히 잡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뭐 취업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증언을 듣기로는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따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지금과 같이 뭐 푸드트럭 아니면은 뭐 투자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면 책 만들기 이런 당시 과제는 따로 내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이제 증언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런 과제들은 아직까지 구상이 되지 않은 단계였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와서 했었을 때 가장 처음에 진행한 것은 투자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 투자는 예.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 투자는 뭐 항상까지는 아니도 미국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 뭐 투자는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추가로 진행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실전 투자를 한번 그렇게 학생들한테 시도를 해보셨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유동우 교수님은 한 학기 수업을 매번 시작할 때마다 조재원 학우께서도 아마 아시는 부분이겠죠.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돈을 사비로 이렇게 직접 준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이거를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학생들한테 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주식을 사라고 하셨었는지. 미국에선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미국에서는 그냥 제 돈으로 제가 주식을 사는 걸 수업 시간에 보여줬죠. 2017년도에 그럼 그 아까의 그 교습 방법에 있어서 그 처음엔 어떤 그 교습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지 물론 투자도 시키셨다고 그랬지만은 학생들이 약간 유동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느낀다. 좀 수업이 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당시 교수님께서 어떤 교습 방법을 보통 채택을 하셨는지요? 지금도 아마 그 방법을 제가 채택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 또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그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 전반적인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학생들과 투자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접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사실이고 투자 회사는 아니더라도 현재 이제 제가 투자 회사로 만들려고 한 회사죠. 레인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실제로 돈을 운용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아, 한 몇 명 정도 있는 얼마 정도로 운영하죠? 지금은 5명이 됐고 1인당 150만 원 정도를 줬으니까 예. 한 750만 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예. 회사명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회사명은 딸내미 이름과 동일합니다. 아, 예. 자녀 이름으로 지으셨고. 그 이외에도 푸드트럭이라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그 밖에 푸드트럭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일을 추진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요? 푸드트럭 추진하기 전에 일을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녹화 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창업 경진 대회에 나가보라고 아이디어를 모아본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는 언제부터 구상을 하시게 된 겁니까? 2017년 초에 부임하셨으니까. 유튜브는 2018년에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나간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이제 그쵸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학생들한테 취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나왔던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유튜브였습니다. 아, 그렇게 됐던. 사실 그 친구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긴 한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목표를 잡으셨어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해보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학생들에게 한 학기마다 그 새로운 과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튜브라는 과제로서 어떤 단계의 성취를 이루면은 어떤 교수님이 바라시는 교육 목표의 중간 단계 정도는 이루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뭐 교육 목표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우선 시작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왜 푸드트럭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창업을 시켰을 때 학생들한테 창업 관련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뭐 제일 많았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누워서 쉴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자 예. 하는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면 굉장히 현실적인데 대부분 구현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현이 안 되고 매출 발생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식의 실제 아이디어가 실행이 안 되고 매출 발생이 안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 발생이 될 수 있고 눈앞에 볼 수 있는 업체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카페를 내는 것이었고요. 예. 그런데 카페를 내려니 뭐 임대료 문제도 있고 보증금 문제도 있고 인테리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 기간에 운영이 안 된다면 적자가 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비용이 훨씬 컸거든요. 예. 그러다가 처랑 이야기하던 중에 그러면 차라리 고정 비용이 조금 푸드트럭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좀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라고 이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분명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냥 푸드트럭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시자가 저였는지 제 체였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물론 공이 있냐 어떤 걸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됐을 때 네. 어떤 사모님의 역할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카페 계획을 했을 때는 예. 굉장히 많은 보증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월세를 안 내려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전세는 억대의 금액이 넘어가게 되죠. 예. 그렇다면 그런 금액을 학생들한테 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의 허락을 안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푸드트럭이 낫지 않겠느냐 했을 때 좀 더 진행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에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커피 드세요 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어떻게 이제 입수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푸드트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푸드트럭을 구매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푸드트럭을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 중고차상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차량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물어봤는데 네, 우선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 차는 몇몇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고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정에 가면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 가면 푸드트럭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 기초적인 정보라도 모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아 그럼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전하고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사업처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으면 그 혹시 이것도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터를 구하기 어려워도 뭐 사업처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카페를 시작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살짝 비현실적인 게 학생들이 과연 끝까지면은 이제 정확한 대답입니다. 네, 부산. 부산 해운대까지 오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네, 걸리는데 그죠. 경비부터 해서 그게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교수님께서 꾸준히 얘기하시지만 항상 방학에도 쉼없이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그 정신이 있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학기 중은 아니더라도 방학 때 학기 중에 있어 모였던 인원들 가지고 방학 때 그 고정적인 매장을 운영해 보면은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울산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적 메리트가 있고 예. 그리고 학생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안 느끼고 오히려 학생들이니까 더 사주려고 할 것 같은데 송정까지 가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송정이 아니고 아마 더 멀어. 예,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문을 했는데 현답을 주셨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푸드트럭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7년도에는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 아예 구상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17년도 어느 때부터? 아니면 18년도입니까? 17년도에는 구상이 없었죠. 예. 그때까지는 그냥 투자를 시키고 그냥 17년도에는 투자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창업 계획을 물어보니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매출 발생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단계였죠. 네. 그러면은 그 변곡점이 되는 단계는 어디입니까? 그 변곡점이 되는 단계는 뭐 매 학기마다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그럼 창업을 시켜봐야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뭘 하지? 카페 뭐 하는 식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게 17년도 말입니까? 아니면 18년도 17년도 말에서 18년도 초까지 예. 그러니까 2018년도 1학기가 되겠죠. 예. 예, 그때가 이제 창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모님과 이제 푸드트럭의 이야기까지 도출될 때도 아마 17년도 말부터 18년도 초 그 초였죠. 사이였던 걸로. 그럼 18년도에는 푸드트럭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자, 교수님에게 이 얘기 여쭤보기 전에 재원 씨는 18년도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18년도면 2학년 수업을 그냥 듣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17년도와 18년도 때 유동호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셨겠네요? 예, 17년도는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수업을 들으셨습니까? 재원 씨는? 그때는 그 경제 과목명이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 그때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래도 유동훈 교수님이 없었더라면 주식에 방학 때 주식 투자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트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럼 부동산이나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하다 아니면 굉장히 새롭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유동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이거는 조금 내가 지금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아니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다면 근데 어떤 수업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업은 자세히 모르는데 예. 그 저희가 탄핵 관련해서 그때가 한창 핫 이슈였는데요. 탈핵? 네, 박근혜 탄핵 임피치먼트. 관련해서. 네네. 예.
그때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까 다른 교수님들 설명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요. 아 당시가 근데- 또 탄핵 그 2018년 네. 5월이겠죠. 그죠. 예.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거 그 주식 지표를 통해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나는 경제학과니까 교수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아 경제학적으로. 네, 그죠. 사람들은 지금 이 지표를 볼 때 오히려 탄핵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교수님에 비해 약간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주시면서 이게 효과가 어떻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물론 핫토픽이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그거를 설명하실 때 유동호 교수님을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메인 코스는 그래도 투자 회사나 아니면 투자와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거기에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더 투자와 부동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었죠. 그럼 이제 푸드트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그러니까 송정 해수욕장에서 기존에 있던 차 한 대를 사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지금 이번 2019학년도 1학기에 처음 이제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단계까지 걸렸던 기간은 대충 파악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그게 대략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9개월이라 그러는데요. 예. 분명히 기억하기로 그 2018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렇게 푸드트럭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여름방학 예,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 송정에 있는 푸드트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고 그러던 것이 2018년 여름부터였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구입은 그러면 언제 완료하신 건가요? 구입은 아마 2018년 11월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2018년도 2학기도 사실상 끝나가는 2018년 이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푸드트럭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따로 푸드트럭을 구매하기 전에 뭐 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할 수 있었던 건 있었습니까 따로? 우선은 학교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협의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긴 그 구매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에서 가능은 한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2018학년 2학기쯤에 들어설 때쯤에서부터 계속 의견을 타진하고 이제 물어보시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정식적인 절차에서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도 물어보고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 뭐 많은 절차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당시 울산대학교 자체가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걸 평가하는 게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퍼스가 변함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지을 때 이런 거 말고는 따로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게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인데 유동호 교수님께서 그 푸드트럭을 학교에 들어오겠다라고 의견을 처음 타진했을 때 당시 학교의 직원 혹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대답은 좀 약간 어땠습니까?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네. 어려울 거다의 구체적인 그 어떤 안 될 것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해 주던가요? 학교에 있는 많은 부처들이 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처들 중에 누군가 하나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처가 나타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국은 카운터파트로 딱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을 들어주는 그 문서를 찾을 때까지 어떤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제가 그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정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떤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네.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죠. 그러면 그 어쨌든 나름 삽바 싸움인데 언제까지 그런 좀 학교와의 그런 거를 계속 겪으셨는지요? 총장님을 뵙고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라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총장님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라고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네.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대학교 오현천 총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럼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였나요? 어쨌든 학기 시작하실 때부터 그 직원들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기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그러면은 푸드트럭 구매가 11월이었으니까 그 전에 오현천 총장님과 어떤 의견이 이게 교환이 돼서 예, 총장님을 된다. 만났죠. 예.
아, 그럼 이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면담을 신청을 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때가 아마 그 전성표 교수님이 아침에 영어회화를 진행하시는데 네. 그때 총장님이 오신다고 네. 이제 저한테도 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다른 이유는 따로 없었고요. 별다른 이유는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거기 영어회화 수업을 열심히 잘하라고 네. 뭔가 격려하러 오신 거였는데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총장님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그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 끝나고 하는 시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 그런데도 이 정도는 실무적인 행정적으로 절차를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설득이 진행됐던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아무래도 총장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몇몇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여쭤봤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총장님께서는 아까 대답하신 것에서 유추해서 보면 굉장히 흔쾌하게 도와주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제가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도자를 설득을 해서 혹은 지도자가 행정을 굉장히 윤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려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나 이런 것이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청년 창업이 굉장히 권장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거니까 네. 사업 자체가 당위성이 좋았죠. 그러면은 총장님께서도 어떤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다. 뭐 그렇다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장님이 그래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서두르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러면 푸드트럭을 구매했던 것이 11월입니다. 그럼 따로 이제 18학년도 2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다른 뭐 준비를 하는 뭐 어떤 정제 작업 같은 건 따로 있었는지요?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푸드트럭은 들어왔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무엇을 살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얼마짜리를 살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과제 세미나를 듣던 학생들이 진행을 했었죠. 그럼 당시에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18학년도 2학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가요? 제3자, 당시는 제3자니까요. 알고 있는 거는 일단 투자책이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투자책이 당시에는 메인이었고 푸드트럭 팀도 분명 당시에 2018학년도 2학기에는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대기 상태이고 이후에 11월 달에 어떤 차가 구매가 있었고 이후에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를 할 때 그 학생들이 남겨놓은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어디서 구매할 것인지, 예.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어디에 가서 구매할 것인지, 네. 그리고 같이 가서 보고 네. 결정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고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는지 그 사비로 다 사셨을 거 아닙니까? 커피 백화점에서 구매했고 예.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까지 해서 150만 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50만 원. 네. 그럼 그때 이런 얘기 좀 제가 그렇긴 한데 이런 과정 구매하는 과정을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따로 촬영 같은 거 하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구매 자체가 너무 좀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예, 그런 것도 그랬고 그 당시는 유튜브를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고 이것만 좀 여쭤보죠. 2018학년도 2학기에도 분명 유동호 교수님 수업에 영상들은 분명 있었다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9학년도 1학기에 수업을 들어왔을 때 당시 채널이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게 폭파된 상황이었다고. 네. 이게 영상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뭐 다 삭제가 되었죠. 한 20개 정도로 예상.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그거 이상이었고 거기 가장 잘 나갔던 그 영상의 조회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 정도
가장 잘 나갔던 영상의 조회수는 그거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UCC 공모전에서 예. 그 공모전 중에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올린 것들을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상 조회수 조작을 했던 그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였죠? 굉장히 높았습니다. 1000단위였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00단위까지.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좀 조회수가 필요하면은 가끔씩 그런 걸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이미 경험에서 기반한 그런 기반이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마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뭐 이런데 카톡방에 올라갔을 테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회수라든지 그 시청 시간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러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뿐만 아니고 제가 진행자인데 약간 너무 오래 달린 것 같아서 잠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져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예. 그럼 1부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2부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플립드 러닝뿐만 아니고 2019학년도 1학기에 있었던 푸드트럭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